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아, 오늘 누구죠? 네, 라이언입니다. 귀여운데 어딜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카카오의 한 달 주식 차트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성건들만 봐도 5월 4일 날 18만 6,500원에서 오늘 26만 8천원으로 마감했어요.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이 뭐야? 거의 20일밖에 안 됐는데, 이수로 20일밖에 안 됐는데, 계산해보면 43% 올랐거든요. 43%라면, 그냥 5월 4일날 1000만원 연었으면은, 오늘 그냥 계속 가지고 단타 필요 없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400만원 그냥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43%, 430만원. 와. 1000만원에 430만원. 가만히 있었는데, 누구의 월급 이상의 급여, 나왔죠? 한 달 만에? 네. 20일 만에. 그래서 이거 아무리 봐도, 그래서 요새는 카카오가 역시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이언, 나의 재산을 부탁해. 나는 이제 부제를 한번 달아봤고, 카카오 주식에 대해서 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 이 카카오 주식, 저도 오늘 보면서 8.5% 오늘 올랐잖아요. 장중에. 미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미래에서 온 투자자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다시 리바이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 제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 막상 올리고 나서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성장주로 재산 두 개 튀기기 위해서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미래에서 온 이제까지 이런 투자자는 없었다. 이 영상 만들어 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언급된 내용 잠깐 얘기를 해 드릴게요. 테슬라 보인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매력적인 주식에는 돈이 꼬일 수밖에 없다. 라고 했죠. 돈이 꼬이는 거죠. 돈이 모일 수밖에 없다. 미녀 옆에는 남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쁜 꽃 옆에는 나비와 벌이 몰릴 수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테슬라. 제가 이게 5월 19일 날 장세였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드렸던 게 작년 9월, 1년도 안 됐죠?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거의 3배. 3배가 뭐야? 3배가 넘게 올랐다. 250도 안 됐는데, 이걸 말씀드렸고, 이게 5월 19일 날 800이었거든요. 808달러. 근데 이제 오늘 장이 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어떻게 마감했냐? 여기서 또 일부 808에서 5월 19일 날 808에서 계속 올라서 금요일 날 잠깐 내려오긴 했지만 827까지 갔잖아요. 야, 이거 무섭죠? 돈이 이렇게 매력적인 더 오를 수 있을까? 제가 제 예전 영상에서 테슬라 영상 남겨드렸는데 오를 수 있을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900은 갈 것 같다. 적어도 850은 갈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상승세를 봐가지고는 폭락이 오지 않는 이상은 제 2차 폭락이 온다 그랬는데 폭락이 오지 않는 이상은 돈의 힘으로 이번엔 1000 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솔직히 1000 넘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약간 지금 너무 늦게 산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테슬라는 배당금 없잖아요. 시세 차익만 노려야 되는데 약간 배 아프더라도 지금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700 얼마에 샀다 그랬죠? 780에 샀는데 10% 급락한 그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급락했을 때 더 사가지고 평단가 낮춘 다음 740 정도 맞춘 다음에 계속 장기 투자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엄청난 수익 차익을 챙겼을 거다라는 거였고 거기서 또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사실 제 생각에는 진짜 1000달러 갑니다. 1000달러. 1000달러 넘는다에 1000달러까지 가고 더 힘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달러까지 가면 DSC가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1000달러까지 가면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투자자 자신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운 심리입니다. 근데 돈은 계속 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때 제가 동시에 엔비디아를 또 보여드렸어요. 역시 작년 9월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9, 10, 11, 12, 4개월, 그 다음에 올해 5개월 됐죠. 9개월 만에 작년에 180에서 거의 2배, 360 다 됐죠. 거의 2배, 트와이스죠. 트와이스, 2times, 2배가 됐습니다. 2배. 그래서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어디까지 올라갔냐? 무섭죠. 그게 5월 19일날 352였는데, 야, 결국에는 약간 5월 20일날 351로 잠깐 조정 받았지만 361로 올랐어요. 얘도 지금 사놓으면은 테슬라 워낙 돈이 많이 모이는 거고, 사실은 테슬라야말로 영업이익이나 이익에 비해서 너무 과대평가,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사람들이 돈이 모이는 거고, 정말 얘는 야 10배가짜리다. 앞으로 10배는 아니고 사실 4,00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before 4,000에는 안 팔지 않는다. 사람 되게 많아요. 미국 트윗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모이는 거고, 저도 솔직히 3, 4년 내에 3,000, 4,000까지 간다고 봐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근데 저는, 야, 이거는 너무 높다. 근데 저는 스트레스 없는 그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버리긴 했지만, 그래서 감히 장기 보유에 욕심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부자의 그릇인 거죠. 저는 부자의 그릇이 작은 거고, 사실 저는 감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는 그 잠깐의 부침 이런 걸 좀 참아낼 수 있으면 사실 한 2달 내에 1,000달러 갈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이거는 물론 2차 폭락이 2달 내에 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요. 1,000달러 가고, 최소 2차 폭락이 좀 늦게 온다 그러면은 한 달 내에 그냥 이 시세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한 달 이내 900달러 돌파하고 할 거고, 2차 폭락이 온다 그럼 거기서 꼬꾸라질 거고, 안 오고 계속 이 시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2019년 말, 올해 그리고 2020년 초에 그 버블 현상만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한 1,000달러 돌파하고 꼬꾸라질 겁니다. 일부 가는 와중에 여기까지 계속 꼬꾸라지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조정은 분명히, 주식시장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가 올라온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사실은 실적이 엄청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얘는 지금 사면은 잠깐 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테슬라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급성장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사놓고 묵혀두면은 최소 내년도에 이번처럼 거의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5배는 무조건 간다. 그래서 1.5배면은 몇인가요? 한 400 한 20? 내년도 한 1년 뒤에는 한 1.5배는 최소 가 있다. 그래서 그냥 주워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미래의 관점에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아니고, 돈이 돈을 부른다. 아주 좋은 기업들은 늘 전 세계 돈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금이라도 2배로 들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역시나 제가 미래에손 투자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진짜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보여드렸던 게 이거였거든요. 카카오가 4월 2일 날 샀으면 15만 7천 원에서 23만 7,500원이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찍어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미 51% 수익률이 1,000만이 나왔으면 500만 원 벌었다라고 말씀드렸고, 5월 21일 기준으로 저번 주 버전으로 제가 23만 7,500원인데 지금 사도 제 생각에는 30만 원 갑니다. 그때 제가 최소 한 달 반, 폭락이 오지 않는 이상 한 달 반에는 30만 원 갔다가 꼬꾸라집니다 라고. 근데 30만 원 너무 높아요. 투 하이에서 거기서 이제 매도가 이루어질 거고, 매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려올 거다. 근데 30만 원까지 이 추세라면 간다. 그래서 지금 사도 26.3% 수익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제가 그래서 1,000만 원 사놓으면은 한 달 반 뒤에 260만 원 벌 수 있어요 라고,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댓글 달릴 겁니다 라고 이제 제가 그랬었는데,
오늘 어떻게 마감됐죠? 정확하게 237500이 5월 21일자일 거죠. 근데 오늘 마감이 그 다음날도 여전히 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샀냐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약간 그 18, 19처럼 좀 약간 15처럼 조정이 1, 2%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2일 그리고 오늘 올 줄 알았어요. 오늘 오면은 2, 3%좀 빠지면은 지금 사놔야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30만 원 예견한다 그랬는데 야 이거는 제가 한 달 반 예견했는데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사도 최소 11.9%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올라서 사실 30만원까지 가면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매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30만원까지는 간다. 왜? 근데 오늘 제가 너무 8.5%는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 그러니까 내일은 무조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야, 8.5%는 정말 제가 상식으로, 근데 더 내일 1, 2%갈 수도 있지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되도록이면 머니버디님도 그랬고, 네이버 많은 전문가들이 네이버 토론방 보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이제 제가 돈을 아직 안 냈잖아요. 돈을 안 냈는 그 종목에 토론방은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삼아 제가 투자한 거에 토론방을 보면 안 돼요. 보면은 팔고 싶어지거나 팔아야 될 시점 같은 것을 되게 의사결정할 때 되게 그 미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글이 뭐냐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있었어요. 이거 야 지금 사도 안 들어가는 애들이 야, 지금 사도 되나? 야, 살 떨려서 못 사겠다. 그러니까 팔고 나왔는데 다시 사도 되나라는 얘기도 있고 관심 없었는데 관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지금 사도 오를 것 같긴 한데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살 떨려서 못 사겠대요. 그래서 근데 3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는 아니지만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일부 조정은 뭐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30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갈 겁니다. 근데 30만 원 이후에 내려올 겁니다. 이게 이제 미래에 본 관점, 미래에서 온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 게 30만 원 선입니다. 역시나 그 달걀 이론으로 되게 유명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어구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작금의 카카오 사태를 보고 나서 야, 이 말은 정말 맞구나. 이 사람 글의 몇 개를 인용해 드리면서 첨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엔 추세와 반대로 시장에 들어와서 다음은 추세와 함께 가고 마지막으로 추세에 반해 행동해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전 영상을 만들어드렸는데 그 영상은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스닥을 말씀드렸죠. 조정 국면을 5월 15일, 14일, 15일 날 3일 연속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 말 그대로 폭락은 아니고 낙폭이 되게 심한 그 국면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델타 이래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델타가 17달러까지 갔던 날이에요. 대단했죠. 그때 샀으면 그 다음날 다 유나이티드, 사우스 웨스트, 보잉 다 10%, 20%까지 심지어 반등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포에 사는 사람들은 다음날 100만 원 넣었으면은 하루 만에 20만 원 벌었고 1000만 원 넣었으면 하루 만에 100만 하루 만에 20% 유나이티드 하루 만에 공포에 샀으면은 그 다음날 하루 만에 1000만 원 넣었으면은 200만 원 벌 수 있었어요. 이게 추세와 반대로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러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피터 린치는 우량주가 아닌 걸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 공포의 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소수의 소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망하지 않아. 항공주가 아무리 쓰레기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망하지 않아. 라는 그런 뚝심. 시장, 이게 이제 역발상 투자인데 사야 됩니다. 사면은 다음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게 추세와 반대라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나는 야, 세상이 망한다라고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파는 거예요. 그거를 주우시면 돼요. 17달러면 델타가 무슨 얘기니? 하면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20달러? 이게 말이 돼? 사는 거예요. 한 27일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 가장 코로나로 폭락이 왔을 때도 27일이었어요. 22인가 내려갔을 때 말이 돼? 라고 이제 추세와 반대로 시장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너무 올랐어. 그리고 그래도 며칠 다음날 왔을 때 파는 게 맞아요. 이미 탐욕에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한 하루 정도만 조금 더 1, 2% 좀 더 올랐어요. 완전히 회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추세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한 이틀 정도만 다음날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 정도는,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했으면, 이때는, 지금은 이제 너무 위험한 주기 때문에 회복을 완벽하게 회복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때 팔았으면은 상당한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 다른 이제 주식으로 또 이제 우량한 주식을 찾으러 갔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는 게 코스탈로니가 얘기했던 엄청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해요. 상승장에서는 즉시 팔지 말고 어느 정도 추세와 함께 하고, 하락장에서는 즉시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투매가 일어날 때를 잡아 산다. 네, 맞아요. 이거는 그 아까 방금 예를 들었지만 제가 13, 14, 15가 나스닥에 계속 조정받는 국면이에요. 계속 3일 연속 내려갔거든요. 그럼 하락장이야. 13일날 딱 내려갔어. 한 2% 내려갔나? 그때 살까? 좀 내려왔는데? 아니, 좀 기다려야죠. 그 다음에 14일날 조금 더 내려왔어요. 좀 매력적인데 살까? 이튿날까지는 좀 괜찮아요. 생각보다 코로나 그 저점이 깨졌는데? 라고 했는데 살까? 라고 했으면 조금 자기 분할 매수, 왜냐면 그게 저점인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내가 한 100만원 정도 있었으면 20만원치 사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15일날 이제 저점 깨고 미친 듯 팍 폭락해요. 이건 누가 봐도 공포스러워요. 그때는 정말 나의 모든 나머지 재원을 투자해서 살 기회입니다. 그래서 80만원 남은 것을 다 샀어야 됐어요. 그게 투매가 일어날 때, 이게 미친 듯이 다 팔려고 이제는 내가 이거 못 가지고 있겠다. 그게 투매가 일어나는 거고. 근데 상승장에서 그 다음날 바로 10%, 20% 반등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근데 완벽하게 회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즉시 팔지 말고 하루 정도 더 기다렸어. 근데 그날 바로 팔았어도 됐어요. 왜냐면 워낙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공주는 아직까지는 우량한 기업으로 변환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반등을 그냥 당연히 투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반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래요. 너무 싼데, 공포스러우면서도 사람들이 너무 싼데 라고 하고 일부의 소신 있는 사람들이 사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당한 우량주였으면 기다리시면 돼요. 뭐 조금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3월 중순 하순 때 하락했던 것을 즉시 팔지 않고 어느 정도 쭉 추세를 좀 탔으면 많은 이득을 택했을 텐데, 저도 약간 용돈만 벌자 해가지고 그걸 좀 못했던 게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요. 그런 거는 이 추세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얘기하는 게, 계속 반복하는 말인데, 증권시장의 추세를 알아내는 일은 과학이나 학문이 아니라 기술이고 예술이다. 증권 시세의 추세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하려는 사람은 협작꾼이거나 바보이거나 아니면 둘 다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저한테 이 얘기 할 거예요. 야, 네가 뭐 카카오 30만원 가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뭐 정확하게 코스톨라니까 얘기해요. 저도 몰라요. 그냥 감이에요. 무슨 선무당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코스탈로니가 이제 많은 이제 그 주식 전문가들이 코스탈로니를 유럽 워런 버핏을 하는데, 워런 버핏하고 딱 다른 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워런 버핏하고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 완전 최저가면서 우량주들이 쌀 때 미친 듯이 사라, 코카콜라 쌀 때 엄청 미친 듯이 사라라는 전법을 하고, 폭락장에서 미친 듯이 사라라는 확실한 원칙을 정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가 맞고, 그 다음에 그런 가치 투자가 맞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걸 보면은 마치 단기 투자를 되게 조장하는 뜻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심리만 제대로 읽어낸다면 단기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추세를 어떻게 하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추세는 감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는 직관을 되게 중시 여기는, 그러니까 얼마에 사야 되는데 몰라, 그냥 지금은
투매가 엄청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이 살 때야. 그거를 자기가 책도 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경험과 누적된 경험과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경험과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사회 현상을 많이 봤던 뭐 주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이 사람은 또 피아노 음악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영감을 통한 직관, 육감을 되게 중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관적으로는 카카오가 30만 원 갈 것 같아요. 틀려도 뭐라 하지 마요. 저도 무서워요. 근데 직관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감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과학적으로 1, 2% 반등을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렸는데 틀린 거죠. 근데 저의 만약에 그냥 집값 30만 원 무조건 가니까 지금이라도 사자라는 감을 믿었다고 하면은 그냥 오늘 큰 수익을 얻었을 거예요. 물론 그릇이 작기 때문에 팔았을 것 같긴 한데 저의 감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답인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이 사람 말이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데 실천하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추세는 낙관주의자가 주식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가 아니면 비관주의자가 주식을 파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얘기가 참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심리게임 맞는 거죠. 그럼 카카오 추세는 네가 어떻게 아는데? 라고 봤을 때는 낙관주의가 많은 애는 추세는 30만 원까지 더 빠르게 지금 낙관주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더 엄청나게 빠르게 가잖아요. 야 카카오 무조건 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제가 토론방에서 일부 사람들이 야 지금 들어갈까? 지금 들어갈까? 늦지 않았을까? 이 얘기가 뭐예요? 낙관주의자가 더 생기고 있다는 얘기.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근데 반대로 너무 살떨려 무서운데? 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비관주의자가 생겼다는 거고 근데 그 비관주의자도 뭐죠? 살떨려 무서워. 그 얘기는 뭐죠? 돌려서 얘기하면 사고 싶다 라는 얘기예요. 너무 잘 나가는데 너무 잘 나가서 불안하긴 하지만 사고 싶다 라는 얘기입니다. 낙관주의자가 아직도 시장에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너무 3일 연속 3, 4일 연속 너무 올라서 이제는 비관주의자기보다는 무서운 사람들이 꽤나 많이 산 사람 중에 왜 1, 2%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냐면 산 사람 중에 충분히 먹었어.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이제 팔 때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비관주의자죠. 그 비관주의자들이 주식을 파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낙관주의자죠. 그런 낙관주의자가 많다고 하면은 주식은 30만 원까지 손쉽게 가는 거고 이 비중에 따라서 당연히 30만 원까지 어렵게 가느냐 손쉽게 가느냐의 차이지 결국에는 내일 조정을 받으면은 내일 한 1, 2% 조정을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일 1, 2%, 2, 3%를 조정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 3% 이상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많아요. 2, 3% 떨어지면은 지금 살 기회다. 더 오를 건데? 왜냐면 조금 가격이 싸지면 어제 너무 비싸. 8% 올라 너무 비싸는데 2, 3% 딱 떨어지면은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왜? 그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2, 3% 떨어지면은 낙관주의자가 오늘까지 카카오를 너무 높다고 비관주의로 봤던 사람들이 1년에 4월 초, 적어도 5월 초부터 지금까지 온 추세를 보고 지금 지금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지금 이게 싼 게 아니거든요. 싸졌다. 빨리 사자. 오늘 비관주의였던 사람들이 2% 낮아진 거 보고 낙관주의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좀 길이의 차이는 제가 길이를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30만 원까지는 갑니다. 근데 30만 원이 딱 도달한 순간 비관주의자가 엄청 많아요. 너무 비싸다. 30은 너무 비싸다.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30만 원이 한계치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30만 원 딱 가면은
카카오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먹을 만큼 먹었어. 이제 나는 카카오는 벗어나서 다른 주식으로 갈 거야 라는 이제 심리가 있고, 아마 외인들 그 세력들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먹고 그 사람들도 빠지고 다른 주식들을 올리려고 자금을 이동시킬 겁니다. 이게 이제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라는 이 말의 정수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올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30만 원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가자! 이렇게 일까요? 카카오는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이거는 진짜 오늘 카카오가 딱 뜨는 걸 보고, 와, 이건 그냥 제목도 마찬가지, 진짜 지금까지도 미친 거 아니냐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정말 심리 게임인 것 같고, 이 심리를 어떻게 잘 본인의 인사이트로 잘 해석할 수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돈의 향방, 라이온이 여러분의 계좌를 잘 지켜줄까요? 라이온한테 잘 부탁해도 될까요? 그거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 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사도 11%는 얻을 수 있다 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내일 2~3% 조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말 중요한 내용이어서 너무 이제 왈가불가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성공한 투자하시고, 캐치프레이즈 바꿨다고 그랬죠. 성공한 투자, 근데 행복한 투자, 성투와 행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